차장님, 네, 어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간략한 입장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지금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보안수사권 존폐 논란도 예상이 되는데 좀 입장이 있으신지요? 예, 그것도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검찰 간부가 강도가 들어왔는데 무엇을 뺏기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합니다. 예, 어떤 취지로 얘기하고 했는지 저희들한테 좀 네. 알려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조직적 반발, 검찰의 조직적 반발 없다고 확신한다 하셨지만 이 프로세스가 시끄럽다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이 이 내란 세력을 키운 조직이고 내란 세력을 탄생시켰고 또 내란을 엄호하고 내란범을 석방치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또 전관 특혜를 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 내란범 면회를 내란범이 구속 취소 결정이 있고 석방되는 그날 1박 2일 변호인들이 여러 차례 번갈아 가면서 내란 수계와 특별 면회를 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패 카르텔, 심지어 나라를 찬탈하는 세력으로 키워진 이 카르텔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반발 없다?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장관께서는 이 조직 전체가 법으로 반성문 쓰라고 이런 법 잘 만들어 주세요 하실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법 2항이 검찰이 뻔뻔하게 나오니까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가 오죽 답답하면 재정법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 법 만들기 전에 조직이 먼저 석고대죄 정도의 반성부터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보안 수사가 됐든 보안 수사 요구가 됐든 주장하라고 하십시오.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네. 이재명 그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하고 그다음에 제가 7월 19일 날 취임한 이후에는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조치라든가 또 인사과정을 통해 갖고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국회에서 결정되는 바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장관님 취임 이후의 일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노만석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라고 하면서 언론에 대고 검찰 자체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검찰청 폐지 조치가 마치 위헌인 것처럼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검찰 조직 자체의 반발하라는 그런 지휘봉을 잡은 사람처럼 오만하고 거만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잘나서 국민을 상대로 겁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대검 차장이 그런 정도의 자세, 고압적인 자세인 것은 검찰 조직 자체가 전혀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 개인이 미워서가 아닌 겁니다. 그 조직 자체의 분위기를 그 한 장면으로 우리는 간파를 하는 겁니다. 그러하니 검찰 스스로 반성을 촉구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국민은. 네. 그런 다음에 검찰이 왜 유지돼야 되고 설령 공소청으로 간다 하더라도 기소권만 남는다 하더라도 그 기소권을 정의롭게 행사할 검사들인지 검사들의 모임인 것인지 국민은 보고 싶은 겁니다. 반성이 필요합니다. 장관님 보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장관님 취임 이후의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좀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 노만석 차장의 그 발언은 뭐 이게 위헌이 따른 그런 주장은 저는 아니라고 좀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검사들이 현재 본인들이 맡고 있는 책무에 좀 충실해야 된다라고는 그런 취지에서 이해한 걸로 이해 아닙니다. 보안 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현재 지금 검사들이 해야 될 일들 범죄로부터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지켜왔습니까? 제가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된 사건들은 대부분의 형사 사건들은 뭐 90% 이상의 형사 사건들은 일반 국민들에 관계된 겁니다. 네, 경찰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형사 사건을. 네. 그중에 10% 정도가 지금 보안을 네. 관련 받고 그 있습니다. 10%의
권한을 가지고 5대 지청에서 워낙 사건 날조를 많이 해서 나라가 어지럽고 혼용무도했고요. 네, 대통령이 그 힘을 믿고 내란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조직 전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사과하고 조직 자체가 전면적으로 대국민 석고 대제가 필요하다. 그러한 때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소청으로 간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3대 특검법 개정을 두고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조금 전 합의를 이뤘습니다. 수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선 안 되고 수사인력 증원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한 건데 대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인데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오늘 두 차례 협상을 벌인 끝에 국민의힘의 수정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사기간 추가 연장 조항과 수사기간 종료 이후 이첩한 사건을 특검이 지휘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인력 증원도 10명 이내로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1심 재판 녹화 중계에 대해선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을 중대하게 훼손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 이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은 없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협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검은 기간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기간 연장은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러다가 라고 하는 여론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왔어요. 일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나오고 하여간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 인원으로 지금 어려워요. 인원을 보강해 주세요라고 해서 인원을 보강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거를 줄여서 타협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거 안 하면 우리 죽어도 못 하겠어. 앞으로 협치 못해. 죽어도 못해. 나가 떨어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다가 일찍 끝나면 끝내면 되는 것이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그런 내용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국수본에게 넘기면 그것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이게 다 의총을 통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합의했다며 그냥 언론을 통해서 날린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대통령이 협치해 좀 얘기 좀 들어줘 라고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이게 국민의힘 내란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과 이 절차의 문제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협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양보할 수 있는 거고 협치란 바로 그런 거죠. 이 절차 속에서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또 대화하고 그러면서 합의해 나가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성은 대표 말처럼 이것은 내란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얘기가 안 되면 그 다음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특검 안에 나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관봉권 띠지 관련된 사람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여기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서서히 빠져나오고 확실하게 일할 사람들 중심으로 일하게 사람들을 보강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놀라운 일은 제가 관봉권 스티커를 들고 특검에 갔거든요. 그랬을 때 놀라운 소리를 들었어요. 어려워하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입법청문회에서 관봉권 관련해서 질문을 딱 질의를 하는데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이 특검에는 그럼 이 관봉권 띠지의 돈은 그러면 통일교 돈일까? 아니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국정원에서 1억 6천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받은 것이 건진에게 갔을까? 아니면 통일교에서 왔을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왔을까? 이 의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심 속에서 실제로 그 통일교에는 많은 관봉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사람이 거기에 중간에 끼어 있어요. 관련돼 다 있어요. 누굽니까? 이 정권, 지난 정권, 우리
문재인 정권 이쪽에서 일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통일교도 관련된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여기서 끊어낼 수 있어야 되고 통일교 안에서도 내란에 연루된 자들은 통일교 안에서도 자기네가 끊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러 가지가 다 모아지면서 이 내용을 합의를 봤다고 언론에 나온다? 안 되는 거죠. 아니, 담합인 것 같아요. 내일 담합이죠, 내일 담합.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내일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또 증인도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러고 얘기하면서 자기네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걸릴까봐 지금 되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청래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는데 너무 소름. 송원석 원내대표라고 지금 특정이 됐어요. 그때 죽었어야 된다.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말을 듣고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합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됩니까? 와, 지금 정청래 대표랑 막 정부랑 싸우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아니 난 정말- 보세요. 여기는 지금 우선 원내대표의 담합이잖아요. 네. 원내대표가 우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정도 있고 이유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법사위 정도하고는 얘기를 해야지 돼요. 맞습니다. 그럼요. 법사위 정도하고는 얘기를 해서 뭐 저랑 얘기를 안 해서 참 다행스럽긴 해요. 오히려. 아니면 우리랑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안 된다고 막았지. 그럼 이 일까지는 없지.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오늘 법사위에서도 한 판 또 붙었거든요. 왜냐면 내란 정당이 자기네 정리는 하고 와야 되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윤석열이 괜히 무너졌습니까? 김건희가 괜히 감옥 갑니까? 저희가 전선에서 열심히 싸우고 투쟁하고 그들의 문제들을 다 낱낱이 밝혀서 가는 거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KH 조경식 부회장 건을 지금 법사위에서 서영교 의원님이 정확하게 기자회견도 하시고 이 국회에서 또 질문도 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렇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다. 그게 권 박사 친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그분이 얘기를 하자마자 쌍방울하고 KH에서 그 사람 우리 부회장 아니다. 지금 사칭해서 돌아다니는 사기꾼이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또 지금 막 싸우는 중인데 이렇게 초를 쳐도 이렇게 초를 칠 수 있습니까? 민주당 스스로가? 지금 맞습니다. 민주당인 사람이 국민을 도대체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오늘 그래서 법사위에서 죄송합니다. KH 부회장 조경식 네. 등기 부회장은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KH에 있는 그 대표 뭐 본부장들이 조경식 씨한테 부회장님 이러고 문자 보낸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작년에 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문자가? 이 사람의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들은 안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다 들어있어서 오늘 제가 조금 전 법사에서 마저 그거를 공개하고 왔습니다. 거기 다 자기네가 부회장님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대표가 지시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권성동과 배상윤을 연결시켜라라고 쌍방울 김성태가 문자를 보낸 내용들이 다 네. 이런 내용들을 다 공개했는데 어쨌든 이거를 당에서도 뒷받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재명을 죽이라고 했다는 내용. 그래서 아직 이걸 엮어가지고 가려고 하는 내용을 제가 뒷받침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 게다가 수 없는 나경원 의원 그렇게 법사위에서 초선을 무시하고 법사위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과도 안 하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했는데 또 법사위 간사로 또 협조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어요. 도대체가 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거꾸로 지금 가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납득할 만한 상황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내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결시키겠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다수당에서 의총을 통해서 답을 정하자고 할 것이고 김 원내대표가 이 권한을 지금 위임받았느냐 안 받았는지도 이제 따져볼 거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느냐, 국민 눈치를 봐야 되느냐, 아니면 김병기 원내대표 눈치 봐야 되느냐, 아니면 송원석 국힘 원내대표 눈치를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로 갈 것인데 매우 복잡한데 제가 지금 좀 너무나 좀 참담한 것은 이게 지금 사법부하고 싸운다면 이럴 수 있어요. 뭐 사법부가 잘했다 못했다 우리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대로 좀 믿어보자, 믿을 수 없다 막 이런 거면 전선이 형성돼서 상대와 싸우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이제 자기 전선 안에서 이게 납득을 못할 만한 이런 행동을 하면 정말로 이거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댓글로는 다 끝났다 죽었다. 이거 끝나고 죽으면 안 되지. 지금 다 힘을 모아가지고 정말로 한 목소리로 제대로 달려나가야 되는 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당사자가 설명을 충분히 지금이라도 해줘야 지금 이 답답한 마음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저는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전 대통령실을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그 검찰 개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용서하면 된다라는 어느 정도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뭐 KH 권 박사가 이제 이재명 죽이려고 했다? 이재명이 괜찮다면 괜찮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그 지난 조희대 사법부의 대선 개입도 사실 이재명이 괜찮다 해서 괜찮은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법부 체계를 무너뜨린 일이고, 사실 그 내란에 대한 어떤 그 바로잡는 것은 사회 정의랑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누구 하나 양해를 해서 오케이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협치를 바란다고 할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 내용들은 사실상 어떤 원내 대표단에게 약간 지시 내려갖고 야 협의해 이렇게 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피해자성의 이것을 밝히는 것이 마치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민주당도 그 선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하려고 이런 것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대통령이 이런 짓을 당했어도 똑같이 바로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법무부 검찰개혁 할 때도 당시에도 제가 제일 많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들었던 의견이 뭐냐면, 대통령이 검찰을 가장 큰 피해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제 믿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피해자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검찰개혁은 굉장히 누적적인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란 종식도 이재명 대통령이 종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헌정 질서를 국회와 국민과 대통령까지 모두 합심해서 이제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건데, 누구 하나 협치를 하고 싶다고 저 내란당이랑 이제 협치하자고 이제 담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용인되다 보면 결국은 그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그 키세스단에 밤새 누가 거기서 눈 맞고 앉았었나요? 아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